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일요일 시사에서 윤석열 뒷배 회장님 연결고리 추적이라는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무속 비선 논란이 쉽사리 안 끝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김건희 씨 비선 논란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 논란됐던 황 회장의 잔상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건 그 황 회장의 아들 황 씨가 현재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삼촌 김건희 씨를 작은 엄마로 부른다고 하죠.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가까이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사적 인연을 통한 등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외로도 김건희 씨 팬클럽 돌출 행동, 그리고 김건희 친오빠 논란 또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온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관계로 펜코 내에서 윤재앙이란 말까지 나오며 이건 그냥 묻히면 안 된다, 이렇게 등 돌린 2030 남성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며칠 전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만 아는 암묵적 금기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김건희 씨라는 겁니다. 부부 동반 모임도 기억에 없다고 하고요. 주도권은 김건희 씨한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부터도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씨 의혹으로 직언을 했다가 곧장 잘렸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건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가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하죠. 한마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이란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팬클럽, 오빠 논란도 누구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데다 김건희 본인은 피의자 신분인 영부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활동폭을 의욕적으로 넓히고 있는데 누구 하나 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특감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한데도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특감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거기에 더더욱 시간을 끌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재동 화백의 이런 작품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된 법세련 출신 이종배 씨가 MBC 유튜브 썸네일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는 그 법세련 이종배 그 사람 맞습니다. 검찰에선 이강택 TBS 대표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실제로 김건희 씨가 사고 친 거 맞지 않냐?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종배 의원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특히 언론도 민주당 기사 쓸 땐 친여성향이라고 그렇게 사족 달더니 왜 이종배의 민낯에 대해선 가려주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MBC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요즘 MBC가 타겟이 된 상황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우리 다같이 MBC를 지키자, 최순실은 국정농단, 김건희 씨는 국민농단 아니냐, 이런 지적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선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대에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이슈가 묻혔는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검찰 공화국의 문제를 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역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엔 누구보다 검찰의 불신을 키워온 사람인데 오히려 신뢰 회복 나서나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언플이 되고 있고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한동훈 자체가 검찰 불신과 불공정의 아이콘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성도 없이 무슨 신뢰를 쌓냐? 되도 않는 언플 그만해라, 이런 지적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살권수가 아닌 실권수, 드러나는 검찰 본색, 이런 칼럼까지 나올 정도인데, 쉽게 말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라 싫어하는 권력 수사라는 이름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성역화되어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헌재에서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 여야 법리 다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헌재에선 크게 2가지 쟁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의사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이해로도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정국의 시작은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라고 꼬집었고요. 물가를 잡아야지 왜 박지원을 잡냐?
정치보다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게 법치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하고요. 이런 심각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평가를 두고 정의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5.7%나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장난을 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의당 또한 많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정의당 비대위원은 지난 10년 실패를 심상정 실패와 민주당 이중대 때문이었다는 평가를 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중권 씨가 정의당에 복당한 게 이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정의당 의원들은 분노하고 탈당하고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 오히려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환영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